오늘 별거 아니죠? 국어의 과거와 현재. 국어와 과거의 현재가 같다는 얘기일까 다르다는 얘기일까? 다르다는 얘기겠죠. 국어면은 뭐예요? 언어죠. 언어가 과거, 현재,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언어의 특징 중에 뭐? 역사성 쓸 거예요.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어는 마치 생명과 같아서 어떤 말이 새로 생겨나고 생성, 많이 쓰이고 발전, 안 쓰면 사라지고 소멸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생성, 발전, 소멸, 언어가 변한다라는 게 언어에서 뭐가 변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의문이 변하지. 표기하는 문자가 변하죠. 어휘도 변하고요. 문법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엄청 변화하지. 이러한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할 거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이 단원의 최종 목적은 중세국어가 목적이 될 건데 중세국어가 쓰여져 있는 글을 쭉 줘. 그리고 밑줄 친 부분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이라고 하면 3개면 3개, 4개면 4개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할 수 있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됐어. 밑으로 내려오죠. 이 단원에서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의문, 문법, 어휘의 차이를 바탕으로 역사성을 이해하고 정지. 중세국어예요. 여러분들 중세국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그렇지. 고려 건국에서부터 언제까지? 옳지. 임진왜란 때까지를 중세국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쌤, 훈민정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이게 언어의 모습 자체가 크게 변한 거는 아니라서 중세, 근대, 현대 나누는 기준이 되지는 않아. 그러면 그래도 한번 써주기는 하자고. 훈민정음 창제가 있습니다. 1443, 1443년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고려 건국에서부터 훈민정음 창제 전까지를 전기 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후기 중세국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국어의 역사성, 역사성이라는 거 아까 했죠?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과 패스. 학습 포인트는 요거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중세국어에는 글자 옆에 점 찍었는데 지금은 안 찍어요. 중세국어 시절에는 요 글자가 쓰였는데 지금은 안 쓰여요. 중세국어 시절에는 국외음화 없었는데 지금은 국외음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 중세국어 때에는 요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소단원 지식 넓히기. 국어사의 시대 구문.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있는데 됐어. 우린 중세가 중요한 거니까.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변하는 겁니다. 언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가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어휘의 의미가 확대, 축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얘를 뭐라고 해요? 의미가 변화한다.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고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의미 이동.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예요? 확대된 단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같은 것 찾기. 축소된 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다른 것 찾기. 어휘의 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문법적인 요소가 변하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글. 창제는 1443년. 우리 요 정도는 외워두자. 1443.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거를 만들어 놓고 만들자마자 우! 바로 발표해? 아니지. 검토해야죠. 몇 년 할까? 3년은 해야지. 그래서 반포는 46년. 글자 이름이 훈민정음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해설서, 책 이름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창제정신, 훈민정음 만든 창제정신,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각각의 부분이 나오면 찾을 거예요. 외래어와 외국어인데요.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 중 국어의 일부로 인정되는 단어, 커피, 컴퓨터, 텔레비전, 소피 이렇게 할까? 딱히 번역하지 않는 말들, 걔네를 외국어라고 할 거고요. 외국어는요, 이거 우리말로 확실히 번역하려면 번역할 수 있어? 무비, 영화, 밀크, 우유, 뭐 이런 것들. 괜찮을까요? 됐고, 밑으로 내려오셔도 딱히 볼 게 없고, 56페이지, 이 한 페이지 꼼꼼하게 읽고 외울 거 외우시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적어도 형광펜 부분은 외우려고 하셔야 해요. 야호! 다음 페이지. 국립한글박물관 패스. 밑에 거 잠깐만 볼까요? 한글의 우승성, 독창적이고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냥 짱이야. 최고예요. 짱이야. 이런 말들 여러분들 안 쓰죠? 뭐라고 그래요? 훌륭합니다. 표준어만 쓰시나?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확인할게요. 원래 본 페이지는 215페이지였었고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제1강에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를 통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밝힐 거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세국어구나. 2강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 고유어, 외래어의 사용 문제 어쩌고저쩌고 뭐 살펴봅시다. 상대적으로 엄청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2강은 그냥 쭉 읽으면 끝난다. 밑에 나와 있는 한눈에 보는 제재 강연적이라고 해놨는데 시험 문제에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패스.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들 나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성조, 음절 안에서 나타내는 소리의 높낮이.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다? 소리의 높낮이. 세기, 길이, 아니야, 높낮이야. 요 정도의 느낌. 중세국어에서는 글자의 어디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으나 솔직히 귀찮을 거예요. 엄청. 그래서 금방 사라집니다. 글자 왼쪽에 찍는 점의 이름을 방점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왼쪽에 찍어줍니다 라고 해서 좌가점.
네 개의 성조를 나타냅니다. 라고 해서 사성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평범해요. 낮은 소리, 낮고 평평한 소리, 평범한 소리. 평범하니까 점 몇 개 찍어줄까? 찍지를 마. 점이 없어요. 거성은 방점이 한 개입니다. 체크할까? 평성은 점을 안 찍고 거성, 높을, 크다. 방점이 한 개고요.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점 2개를 찍어줄 겁니다. 괜찮나요? 문제될 게 아직은 없죠? 선생님, 성조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나요? 단어의 뜻이 달라져. 즉 뭐냐? 요렇게 쓴 걸 글자랑 요렇게 써놓은 글자랑 이렇게 써놓은 글자랑 뜻이 달라. 왜? 앞에 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뒤에 거는 따그닥따그닥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고 뜻이 달라져.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뭐라고 그래요? 운. 그러니까 성조는 운에 해당되는구나. 쌤, 음은 뭐라고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누구의? 소리의 어떤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운에 해당됩니다. 성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란 말씀이 한 5글자 정도 써놓고 나랏 말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한 번만 하면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밑에 어두자음군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두 말의 대가리, 말의 머리, 초성에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 요 군자가 무리군자야. 무리군자. 그러니까 초성이 떼지어 있어요. 2개 이상 있으면 떼지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단어의 첫머리에 초성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로 중세국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자에서 초성에 있는 스그, 초성에 있는 스드, 여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브, 여기에 있는 브드, 여기에 있는 브스, 여기에 있는 브스그, 여기에 있는 부드스 등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 이 어두자음구는 체크, 현대국어에서 된소리로 변합니다. 끄뜨뿌스즈로 변합니다.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걸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2번만 읽어보면 돼. 얘 뭐로 읽을 거예요? 꿈. 얘 뒤에 걸로 해서 따. 얘 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뒤에 걸로 된 소리 하면 된다. 괜찮나요? 네. 다음 표기법의 변천. 15세기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끊어적기 등장했고요. 이후에 거듭적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이어적기, 연철, 거듭적기, 중철, 끊어적기, 분철.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에 옮겨 적고요. 여러 형태소가 연계될 때 형태소 사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끊어적기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제일 더 편할 겁니다.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는 언제 구분해요? 1번 체연 더하기 조사 올 때. 2번 동사 형용사 활용할 때 용언에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에 변하는 부분 어미가 올 때 앞에 글자가 받침이 있고 뒤에 글자가
초성 없이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앞에 글자 받침을 뒤로 넘기면 된다고. 여기에는 님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님 더하기 을 이렇게 되어 있다면 미음을 뒤로 넘기면 이어 적었고 무음을 두 번 적으면 거듭 적었고 님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적었으면 끊어 적었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하냐? 이어 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끊어 적기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질문. 현대국어는 뭐에 해당해요? 굳이 구분하자면 끊어 적기 쪽에 해당을 하지. 그렇지 않나? 꿈, 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로 하나만 더 할까요? 나락, 말, 쌈, 이 라고 되어 있다면 이어 적기 했다면 말, 싸, 미 거듭 적기 했다면 말, 쌈, 미 끊어 적기 했다면 말, 쌈, 이 이렇게 했겠지. 괜찮나요?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나오냐? 원래 이어 적기만 있어야 되는 글인데 하나 정도를 끊어 적기로 바꿔놔.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됐을까요? 가는 끊어 적기가, 가는 이어 적기가 주로 써 있어. 나는 끊어 적기가 주로 써 있어. 가는 나와 달리 이어 적기가 활용되었다. 나는 가와 달리 끊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을 만들기도 한다. 괜찮을까요? 58페이지 역시 꼼꼼하게 읽어보시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야호! 59페이지, 면서 216페이지. 자, 볼게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제1강, 국어의 어제에, 국어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인 거겠죠. 중세국어 한다는 이야기인 거겠지. 이번 시간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생각나는 대로 씁시다. 중세국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을 알아볼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강연의 내용 어쩌고저쩌고 패스. 밑에 강연의 기대요가 됐어. 전혀 볼 게 없네요. 쓱 그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옵시다. 우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중세국어 하면 지루고 어렵게 느껴지죠? 아니요. 모든 중세국어가 지금 우리와 쓰는 현대국어와 달라서 왜 그래요? 국어의 역사성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중세국어 역시 우리말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밑에 아저씨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띄워놨나 봐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어지예요. 어지는 임금의 뜻이고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어제 서문이라고 합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는 다른 말로 어제 서문이라고도 합니다. 국어의 역사를 구분할 때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건 알고 있죠?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이때를 중세라고 하는데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럼 어지를 살펴보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보고서 이미 외워놓는 거 한글 창제의 목적,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정신으로는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아, 왜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가는데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자주정신. 백성들이 너무 가엾어.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어. 새로. 창조정신.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해줄게. 실용정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다. 오른쪽 위로 잠깐 볼게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어디가 있냐?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의 내용.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밝혔습니다.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 어제 서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거 왜 배워야 되나요? 중세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훈민정음의 의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서 창제 당시 세종이 붙인 정식 글자 이름입니다.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설명하는 한문 해설서로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 같이 풀 거예요. 여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에 대한 설명. 세종대왕이 직접 쓴 것이다. 어제 서문이라고 합니다. 한글 창제의 목적 있고요. 목적 뭐였어요? 백성들의 문자 생활. 백성들의 문자 생활.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에서부터 16세기까지가 중세국어인데 얘는 1443년 15세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딱 중세에 걸리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의 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딱히 그렇지는 않지. 임진왜란까지였었던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임진왜란 이후면 근대예요. 근대. 임진왜란 이후 근대. 중세가 아니다. 2번 문제. 국어의 역사 연구에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지니는 가치를 쓰세요라고 하면 아이쿠야 쓸 필요 없어. 여기 체크만 하시면 되죠. 어디가 있냐?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2번 해놓으면 되지.
뭐 별 문제 될 거 있나? 딱히 없죠? 자, 다음. 솔직히 이제 연기는 그만하자고. 우리 한 번은 봤었으니까. 옆에 거 보면서 그냥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생각나는 것만 볼게요. 여기 보세요. 네, 제가 최대한 키워놓은 작품이고요.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세로접기 하고 있었지. 띄어쓰기가 없어요. 쓰지는 않을 거야. 세로접기 하고 있어. 띄어쓰기 없지. 된소리 있어요. 현대국어에서의 쓰이지 않는 아래 아, 그 다음에 둥기에서의 요 둥, 옛 이응, 못할, 여린 히읗, 수빈 이겨, 순경음 비읍, 지금 쓰지 않는 문자들이 있어요. 소리 안 나는 이응, 소리 나는 이응을 이렇게 쓰고 소리 나지 않는 이응은 이렇게 쓰는 동급정운식 한자음 표기 있습니다. 말싸미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있고요. 이어적기 했습니다. 사라진 단어 있고요. 의미 이동했고요. 없어진 단어도 있고 팔종성법 쓰여져 있습니다. 뭐뭇을세라고 하면서 종속적 연결어미 쓰여져 있고요. 홀배이셔도는 바 더하기 이저 주격조사의 형태가 달랐구나. 어두자음군 있어요. 뜨들. D 구개음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어적기 했고 의미 축소됐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생으로 보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떠들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자, 가운데 1의 핵심 개념 방금 읽은 야다 달락보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의 개념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의의 살펴보시면 첫 번째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혔다. 어제 서문이라고 합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의의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러 갑시다. 여기 볼게요.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먼저 표기와 의문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가로쓰기 하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는 세로쓰기 했고요. 띄어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놈이 현대국어라면 뜻을 놈이로 끊어적기로 적었을 텐데 현대국어 중세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뒷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 옆에다가 또 괄호 해놓고 뭐라고 연철을 했어요. 펴디 못할 놈이처럼 왼쪽 글자에 방점을 찍어서 방점,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습니다. 됐을까요? 뜻은 그래도 확인하실 테니까 제 뜻을이면 저, 이, 뜻, 을 여기 합쳐진 거죠.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뜻을 얘는 관형격으로 쓰여져 있는 조사입니다. 관형격. 뜻을 부드 동그라미 해놓고 우리 옆에다가 써야죠. 어두자음군. 뜻을 디귿 넘어갔네. 이어적기.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펴디 뒤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구개음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구개음화 X. 좀 여쭙겠죠.
놈 더하기 이니까 또 옆에다가 쓸까요? 이어접기. 근데 이 시절에 놈이라고 쓰면 무슨 뜻이었어요? 사람이죠. 지금은요. 비속어로 쓰이고 있지.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의미 축소지. 옛날에 놈 하면 사람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욕먹는 요만큼 애들. 그러니까 의미 축소지. 더 쓸 게 없어. 밑으로 내려올게요. 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옛 이음,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아 등 오늘에 쓰지 않는 글자가 존재합니다. 어지에는 보이지만 반치음도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이 중 순경음 비읍, 아래아, 반치음은 현대국어에 없는 의문을 표기한 겁니다. 아주 약한 아와 오의 중간음, 그 영어의 즈 발음이죠. 지 발음. 그 정도 현대국어에 없는 의문을 표기한 겁니다. 세모 표시 반치음. 된소리 있고 밑에 아래아 쓰였고요. 수비니겨. 생각나는 여기 나올 때마다 다 쓸 거야. 수비는 숲다 더하기 2예요. 숲 더하기 2야.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여기 순경음 비읍을 쓰거든. 그러면 숲이 하지만 순경음 비읍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숲이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라고 하면 중세국어에선 순경음 비읍을 사용했어요. 이어접기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라고 했을 때 듀에다가 옛 이응이 쓰여져 있고 둥귀에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중국과 달라서 이 에는 무슨 조사예요? 비교 부사격 조사. 둥귀게 옛 이응을 보면서 옛 이응을 사용했구나. 옛 이응 소리 나나요? 네. 영어에 ng 발음 있죠. 요렇게 해서 소리가 납니다. 그냥 이응은요. 한자를 쓸 때 소리 안 나면 그냥 이응 씁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한자를 쓸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춰 쓰고 소리 안 날 때에는 그냥 이응을 쓰고 소리가 날 때에는 받침에 옛 이응을 쓰고 걔네들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그렇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라고 합니다. 연진씨 글씨는 잘 보이니? 안 보이면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저 때문에 오기 싫죠? 홀빼이셔도 여기 배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또 따로 빼와. 배는 바 더하기 이입니다. 하는 바가 있어도 이 바는 뭐예요? 정체가 의존명사. 이는 정체가 뭐예요? 주격조사. 쌤, 주격조사 엄청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격조사 조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필기할 거 엄청 많을 거라 그랬죠, 오늘. 자, 살펴봅시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나도 같이 필기하는데, 어때? 덜 억울하잖아요? 주격조사라고 씁시다. 주격조사는 현대국어에서는 뭐 있어요? 가에 해당 가가 있지. 사람, 철수, 가. 근데 중세국어 시절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없었지.
중세국어에서는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세 개야. 어떻게? 안 쓰고. 언제 이라고 씁니까?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언제 안 써요? 앞에 글자가 이로 끝나면. 언제 저렇게만 써요? 이 이외의 모음이 왔었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말쌈 앞에 받침이 있잖아요. 놈 앞에 받침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얘네들 이어 적기는 하겠지. 그 다음 얘는 언제 씁니까? 공제, 증자, 다려, 닐러, 가라샤대. 공제 할 때. 부모이 이렇게 씁니다. 언제 안 씁니까? 이로 끝날 때요. 불휘 이로 끝날 때. 요 때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책에 불휘라고 쓰여져 있으면 뿌리, 가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돼요. 주격조사 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이 밖에 없었으며 앞 말의 의문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수매, 뜻을, 나 수매 할 거야. 자, 살펴봅시다. 수매는요, 여기 밑에다 쓸까? 에, 요렇게 합쳐진 단어고요. 쓰다의 쓰는 동사의 어간. 은 명사로 바꿔줄게. 명사형 어미. 애는요, 부사격 조사.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스움에 쌤 또 해줄 말 없어요? 이라고 하면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주겠지. 부스 이런 애들 이름이 뭐야? 어두자음군. 옆에 있지만 그냥 써. 어두자음군. 미음이 넘어갔죠. 이어적기. 쌤 그러면 명사형 어미는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 오음도 있어. 오음. 근데 왜 오음을 안 쓰고 음을 썼을까? 쓰다의 의가 음성이라서 음성 써준 거지. 그러면 일단 기다려. 모음조화 지켜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모음조화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위로 올라와. 누구 하면 된다고? 모음조화 하면 된다고. 모음조화. 모음조화. 쉽게 일단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아서 쓰는 겁니다. 양성모음에 뭐 있는데요? 아래 오. 음성모음에는 뭐 있는데요? 우. 그러면 아무 때나 모든 단어에 다 이렇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아서 섞어서 쓰면 되나요? 아니요. 얘도 언제? 1번 체언 더하기 조사가 올 때. 2번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 근데 여기야. 조사와 어미가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때 모음의 조화를 거쳐서 찾으면 된다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할까? 우리 캠핑 갈 건데 쌀은 가져오니?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쌀 이렇게 썼었거든요. 쌀은 가져오니?
근데 이 시절에는 현대국어의 은에 해당되는 말이 아래 아 써서 안, 은 두 개가 있었지. 위에 거 아래 거 뭐 써야 될까? 위에 거 써야지. 왜? 쌀에 아가 양성이니까 양성 들어간 예를 쓰는 거지. 됐어요? 야, 너는 성격이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난, 너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때는 누구를 써야 돼? 밑에 거 써야지. 왜? 어가 음성이니까 음성인 얘를 쓰는 거죠. 이게 모음조합. 그러면 수매가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스, 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때요? 의가 정신 나갈 뻔했네. 스, 아이의 애랑 어이의 애랑 이렇게 두 개가 종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써야 돼? 의가 음성이니까 음성 써야지. 의가 음성이니까 음성 어 들어간 얘 써야지. 그래서 애라고. 이게 모음조화다. 됐을까요? 계속 봅시다. 시험 문제는 또 역시 뭐다? 지금 여기 네모 쳐놓은 거 찾기. 둘 중에 하나야. 고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다? 양성은 아, 어, 오. 음성은 으, 어, 우. 요것만 외워놔도 모음조화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왜? 여러분들은 센스 넘치니까.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또한 뜨들, 수매와 같이 음절의 첫머리에 다른 단어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된소리로 바뀝니다. 누가? 어두자음군. 된소리로 바뀝니다. 밑으로 내려오시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차기 세로 쓰기 했습니다. 이어적기 했어요. 연철. 띄어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했습니다. 한 번만 더 쓰자. 성조. 뭐라고? 말의 높낮이. 중세국어니까 다 체크할게요. 세로 쓰기, 이어적기, 띄어쓰기 안 했음, 방점 찍어 성조를 표시했음, 현대국어에 없는 옛, 이응,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 반치음 등이 있었음. 어두자음군 있었음, 현대국어의 된소리로 바뀌었음. 오른쪽 위로 다시 올라올게요. 중세국어의 특징. 또 밑줄 긋자. 세로 쓰기, 띄어쓰기 하지 않았음, 이어적기, 연철했음,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음. 중세국어 의문의 특징. 지금은 쓰지 않는 옛, 이응, 여림,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 등, 반치음 등 있었음.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음. 뭐 말이 이렇게 기나 우리는 뭐라고 바꿀까? 어두자음군 있었음. 방점은요, 성조를 나타내는 글자 옆에 점인데요. 평성은 찍지 않았고요. 거성은 하나만 썼고요. 상성은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니까 두 개 썼습니다. 문제 같이 풀 거라고 했죠? 3번 문제. 중세국어의 표기 및 의문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 아래로 세로 쓰기 했습니다. 맞죠? 띄어쓰기 하지 않았고요.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 표시했습니다. 맞죠? 앞 글자의 끝소리를 뒷 음절의 첫소리에 옮겨 적었습니다. 다른 말로 뭐? 이어 적기.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어두자음군. 이 올 수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지. 다음 밑에 4번 뜻을 노미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표기상의 특징. 그냥 다 할 거야. 뜻, 을. 원래 을 말고 알 있었는데 굳이 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까? 어쨌든 딕은 넘어가니까 이어적기. 브드 있죠. 어두자음군. 알 안 쓰고 굳이 을을 썼습니다. 왜? 앞에 뜻에 의가 음성이니까 모음조화 지켜졌습니다. 다음 노미 보러 갈까요? 노미는 놈 더하기 이죠. 여기에 나타난 특징 뭐예요? 이어적기 했고요. 주격조사 이스였고요. 왜? 앞에 받침이 있어서. 놈은 옛날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자식 저 자식 비속어를 쓰이고 있죠? 의미 이동 축소 확대. 누구? 그렇지. 의미 축소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보면서 일일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217페이지면서 60페이지. 얘는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 3분 동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는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렇게 손 드시면 돼요. 제가 조용히 달려갈 거니까. 3분 동안 꼼꼼히 보세요.
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둘째, 문법의 차이입니다. 어지의 현대어 프리스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자주정신. 우린 우리 거 쓸 거거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애민정신.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28자를 만들었으니 창조정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쉽게, 편안하게, 실용정신. 아주 훌륭해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 아는 현대국어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조사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조사와 과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 짧게 씁시다. 뭐라고 쓰면 돼요? 비교격 조사. 한 번만 더 쓰자. 비교 부사격 조사.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백성이 할 바이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말 이렇게 어렵게 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뭐라고 쓰면 돼? 주격조사. 중세국어에 이만 쓰였고 가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우리 또 옆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자질구레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찾아서 쓰자고. 백성이 성 밑에 여린 옛 이응 있죠. 백성 위에다가 요렇게 해서 옛 이응을 사용하고 있었음. 한자를 쓸 때 소리 나는 이응은 옛 이응을 씁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또 쓸 거예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다음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우린 또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두음법칙 적용 안 됐음. 두음법칙 X.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배 옆에다가는 요렇게 쓸까? 바이. 그리고 요 이가 주격조사다. 나랏 말쌈이 시옷만 쓱 가지고 와서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관형격 조사. 아, 쌤! 관형격 조사 할 말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로 올라올게요. 관형격 조사 또 쓸어 갑시다. 어디다 쓸어 갈까? 오른쪽 위에 여기다가 쓸까? 여기다가. 자, 당구장 표시 땡땡땡땡. 니들은 근데 당구는 좀 치니? 포켓볼 이런 거? 우리 때는 가면 엄청 두들겨 맞는 장소였는데 요즘은 뭐 괜찮잖아요. 가니? 잘 안 가? 가보기는 했고 별로 재미없죠? 폰게임보다 재미없지. 갑자기 저도 거의 못 치는 편이거든요. 저 당구 30 쳐요. 언니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시작하면 30이야. 20년째 30이야.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에는 관형격 조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게 중세국어엔 3개나 있었어. 이렇게 3개가 있었지. 요렇게 나눠서 스는 언제 쓰냐?
앞에 오는 요 체언이 유정명, 어이씨, 침착해. 무정명사일 때. 에의라고 쓸 거예요. 언제? 앞에 오는 체언이 유정명사일 때. 살아있는 애들,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갖춰야 돼. 유정명사이면서 높이지 않아도 되는 애들. 존칭의 대상이 아닐 때. 아, 쌤, 그럼 유정명사면서 존칭의 대상일 때는요? 위로 가면 되겠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존칭의 대상이 될 때. 이때는 시옷을 씁니다. 아, 쌤, 애하고 의는 언제 구분하는데요? 앞에 오는 체언이 양성일 때 애, 앞에 오는 체언이 음성일 때 예를 들면 나라의, 나라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정명사이면서 존칭인 거 예를 들면 부모, 부처, 부티어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유정명사이면서 양성인 거, 좀 새로운 용어를 개발해야 될 텐데, 사슴, 이렇게 썼거든요. 사삼. 아가 양성이니까 애 쓰는 거지. 거북이, 거북, 우 음성이니까 의, 이렇게 쓰는 거지. 매, 소, 애, 이렇게 쓰는 거죠. 어디 있을까? 또 봅시다. 밑에 마저 읽으러 갈게요. 그 다음에 나란 말쌈이 둥기게 나라. 말쌈이면요. 옆에다가 또 쓸 수 있겠는데 말, 쌈, 이. 요 이가 주격조사인 거는 알고 있죠? 그 다음 또 밑에 뭐 쓸까? 이어적기 하는구나. 된소리 있었구나. 아래아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 주격조사 있었구나.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요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 달아는요, 달아다 더하기 아예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이 당시에는 리을 이응형으로 활용했지. 그래서 달아 괄호 해놓고 리을 이응형 활용. 거의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알고는 있어라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서 중세국어 문법 특징 물어볼까요? 중세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습니다. 죄송해요.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집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로 꼭 외워두셔야 될 거는 뭐예요? 양성모음 요렇게 3개, 음성모음 요렇게 3개 있는 거 잘 묵혀서 씁니다. 조사나 어미가 선택이 됩니다. 이를테면 뜨들, 음성모음 다음에 음성모음 쓰겠고요. 짜랄, 어머, 뜨들, 짜랄. 목적격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네. 기다려. 양성모음 다음에 양성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됐습니다. 반면에 현대국어는 자를 아양성, 음성, 양성모음 다음에 음성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대국어는 모음조화가 약해졌어요를 알 수 있습니다. 목적격 조사 어디 쓰러 가지? 밑으로 쓰러 가자. 자, 여기에다가 쓸 거예요. 뭐 쓸 거냐? 목적격 조사. 현대국어에는 목적격 조사 뭐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을, 를, 물론 리을만 쓰기도 하지만
중세국어 시절에는 4개 있었지. 무엇에 따라서 앞말이, 앞에 오는 조사가 표를 그릴 거예요. 뭐, 양성모음으로 끝나냐, 음성모음으로 끝나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앞에 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 앞에 말에 받침이 있으면서 양성이면 그 있던 받침이 넘어와야 되거든. 자리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알. 자음으로 끝나면서 음성이다. 을. 모음으로 끝났다. 넘어올 게 없으니까 미리 채워두는 거지. 뭐? 랄. 이때는 를. 요렇게 되겠죠. 자, 요거 4개 중에 하나 채웠으면 돼요. 나, 랄, 너, 를, 밥, 알, 국, 을.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다? 여기 4군데 빈칸 채워쓰기. 근데 시험 문제는 그거지.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이거 3개 다 섞어서 내지. 그래서 한 문제. 그렇게 나올 것이다. 밑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 차이.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에가 있었습니다.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이 있고요. 에이 하나 더 해야지. 뭐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국어에서의 받침이 없는 현대국어에는 가가 있습니다.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고 현대국어에서는 약해졌고. 다음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비교 부사격 조사 뭐 있었냐면 라와 도곤 요렇게 2개 더 있었어요. 얘네들은 외워두면 혹시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제가 드리는 문제에 얘네들 있어요. 다음 비교 부사격 조사 에가 있고 주격 조사 이 있고 모음조화 현상 잘 지켜졌고. 모음조화 현상이 뭔지는 구구절절히 다 설명드려서 지금은 패스. 밑에 보러 갑시다. 중세국어에서는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에가 쓰였습니다. 아하.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는 현대국어와 같은 이 가가 쓰였습니다. 거짓말. 가 없었어.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모음조화 현상 잘 지켜졌지. 다음 이런 식이라고요. 주격조사 2개를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백성이 홀베이셔도에서는 바이의 요 이만 바이의 요 이만 주격조사였습니다. 61페이지 꼼꼼히 읽으시는데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선생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면 돼.
야호! 다음 페이지. 62 같은 219페이지. 서로, 어리석은, 어린, 어리석은. 마지막으로 어휘 차이를 살펴볼까요? 어휘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의미, 변화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 변화 중에서도 이동,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요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중세국어에 쓰인 어휘 중 형태나 의미가 현대국어와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어지의 현대 뜻풀이를 볼 수 있듯이 서르는 서로 형태만 다릅니다. 서로 어렵지 않잖아? 금방 확 와닿으면 형태가 조금 변합니다. 한편 형태는 비슷하지만 국어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 것도 있어요. 어린이라고 썼지만 이때는 현대국어에는 나이가 적은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이에요. 자, 그러면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의미 이동 나와 있는 단어 찾을 거예요. 뭐 어린 백성이, 어엿빈 어겨 이렇게 있고요. 의미 축소된 단어는 뭐 있냐면 나랏 말쌈, 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쌤, 확대는 없지만 뭐 다른 예 있나요? 예를 들면 다리. 옛날에 다리는 사람 다리, 동물 다리만 다리예요. 근데 지금은 책상 밑에 붙어도 다리야. 의미가 변했죠.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메어놓은 옛날의 영감은 벼슬 이름입니다. 종삼품인가? 아무튼 그 이상이야. 대감 바로 밑에가 영감이야. 근데 지금은 나이만 들면 영감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났지. 그런 애들. 이동된 것도 뭐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방송. 옛날엔 죄인을 풀어주는 걸 방송이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브로드캐스팅. 완전 뜻이 달라졌잖아요. 지갑 이런 것도 있어. 뭔데? 옛날엔 종이로 만든 갑옷 기름 먹여서 그게 지갑인데 지금은 돈 넣는 거지. 이런 것들. 축소 하면 짐승 있어요. 짐승. 짐승은 옛날에 살아있으면 다 짐승이야. 근데 지금은 사람 빼고 그러니까 줄어들었지.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서르를요. 음성, 음성이라고 해서 얘도 모음조화 지켜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참고로 써드립니다. 모음조화 지켜졌어. 가의 핵심, 형태가 변하는 애도 있고 의미가 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밑에 지금까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음운, 문법, 어휘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죠. 국어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국어의 소중함도 느껴볼게요. 언어의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한다는 특성. 밑에 볼게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인데 요거는 완전 참고 자료고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한 시간, 한 타임 할 수 있는데 자음, 모음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음은 자음은 초성과 종성에 쓸 겁니다. 모음은요, 중성에 쓸 거예요. 쌤, 그러면 초성에 쓰려고 만든 자음을 종성에서도 갖다 쓰는 건가요? 그렇지. 종성은 초성에 만들어 놓은 거 다시 갖다 쓰면 된다. 그런 원칙을 또 뭐라고 그래요? 종성 다시 씁니다. 초성을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요? 받침에 몇 개만 쓸 수 있었는지? 8개. 8종성법. 요것도 그냥 옆에다가 하나 써놓읍시다. 자음 17개 만들었고 모음 11개 만들었고 자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발음기관을 상영해서
그느무스의 기본자를 만든 뒤 가회계 원리로 적용했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후려쳐서 설명을 드리면 목구멍이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만든 모양 혀 끝이 입술에 닿는 모양 입술의 모양 이빨 모양 목구멍 모양 요렇게 기본자를 만들어 두고 기본자 쌤 외우는 거 없어요? 외우는 거 있지. 다시 써드릴게요. 그냥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한글 왜 만들었어? 중국하고 말이 달라서 만들었지. 중국 걔네들 말이 싫어. 우리 거 쓸 거야. 걔네 말 싫어. 이렇게 5개 만들어 놓고 획을 더하는 거지. 이거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인데 이게 소리가 하나만 있지 않아. 계속 같은 소리에서 나. 근데 확실히 다른 소리야. 이것보다 조금 세. 좋았어. 소리가 세면 획을 더하자.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그에다가 획을 더하면 무슨 글자 나와? 크 나오지. 느에다가 획을 더하면 드 나오고 드에다가 획을 더하면 트 나오지. 무에다가 획을 더하면 브 나오고 무에다가 획을 더하면 프 나오는 거지. 스 획을 더해. 즈보다 더 센 소리가 있어. 츠. 으 살짝 세게. 흐 더 세게. 분명히 이 소리가 있는데 위치는 여기인데 이게 소리가 세지거나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 르는 둘째 줄에. 반치음 여기에 요렇게. 옛 이음은 맨 위에 줄에 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음, 가획과 이체의 원리에 따라서 총 17개 만듭니다. 요거는 참고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모음은 세상에서의 제일 소중한 3가지. 천지인이에요. 세상에서의 제일 소중한 거야. 하늘, 땅, 사람. 하늘은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 둥글다고 생각했어. 왜? 평평한 땅 위에 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달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둥근 모양 아래아. 평평한 땅 모양 으.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 그래서 천지인 이런 걸 삼재라고 해요. 삼재. 원숭이 띠, 쥐띠, 용띠 그 삼재가 아니라 3가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삼재. 성리학에서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늘은 둥글고 양성, 땅은 평평하고 음성, 사람은 중간에 서 있다 중성.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 휴대폰 그 천지인 있잖아요. 이 원리야. 이거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다. 처음 뽑아냅니다. 초출, 다시 뽑아냅니다. 제출, 합쳐서 사용합니다. 합용. 이런 원리가 있고 됐어.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하자. 17개, 11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얘는 또 완전 다른 단어냐?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중세국어의 어휘 변화 양상, 중세국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까 설명했었던 게 훨씬 더 빡세죠. 그래서 얘는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옵시다. 어리는 뭐예요? 의미가 달라진 경우죠. 리을. 서른은 의미는 똑같은데 형태만 달라졌죠. 기억에 해당되는 거.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중세국어에 사용되던 의문이 현대국어에선 사용되지 않는다. 어머, 사용하다가 사용되지 않는다. 어휘의 의미가 달라진다. 어휘 중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다 묶어서 이야기하면 말이 변한다고. 뭐의 뭐? 언어의 역사성. 뭐야? 언어의 역사성. 어절이면은 띄어써서 두 덩어리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음절이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다. 글자 하나. 어절은 띄어쓰기 덩어리. 이렇게. 219페이지는 양이 많지 않네요. 2분 드릴 거예요. 시작!